월드 클래스 손흥민, 그리고 세계적인 한류 스타 BTS.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받는 연봉, 그리고 BTS의 월드 투어 수입이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헨리, 그리고 일본 국적 모모의 수입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이 된대요. 과연 GDP의 기준이 뭐길래 손흥민과 BTS는 안 들어가고 헨리와 모모는 들어가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GDP예요. GDP, 국내 총생산인데요. 보시면은 GDP는 그로스. 자, 여러분, 그로스라는 건 총합이란 뜻이 있죠. 그리고 더메스틱은 국내의, 그리고 프로덕트는 생산이죠. 그래서 GDP라는 거는 어디에서 생산되었니? 그 생산된 장소, 국경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경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GDP의 정의는 바로 여기에 적혀 있는데요.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이에요. 이거 이제 하나하나 뜯어볼 건데요. 이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GDP의 이제 유용성, 그리고 GDP 한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GDP는 한 나라 안에서, 즉 그 나라 GDP라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돼야 돼. 한국 GDP면 한국 안에서, 미국 GDP면 미국 안에서. 국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자 여러분, 우리나라 GDP라면 우리나라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도 있지만은 자국민도 있지만은 외국인도 있죠.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국경이 초점이기 때문에 자국민이 생산했든 외국인이 생산했든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한 거라면 다 그 나라 GDP에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자, 당해년도. 근데 말이 어려워. 근데 당해년도 여러분 뒤집어봐. 해당 연도란 뜻이야. 즉 2021년 올해의 GDP라면 올해 2021년에 새롭게 생산된 것만 올해 GDP에 들어가지 작년이나 재작년에 생산된 건 올해 GDP에 안 들어가. 왜? 작년 거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 재작년 거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해당 연도에 그 해 GDP에 그 해에 새롭게 생산된 것만 포함돼요. 자, 여러분, 생산된 게 포함돼. 그래서 GDP는 생산된 거 기준입니다. 판매된 거 기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자동차를 올해 생산했어. 근데 안 팔렸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올해 생산만 되면 올해 GDP에 잡혀요. 판매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GDP에는 중고품이라든지 재고품의 거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그 중고품은 그게 만들어졌을 그 당시의 GDP에 이미 들어가 있거든. 재고품도 마찬가지야. 우리 재고품이라는 건 안 팔려서 쌓여있는 물건을 말하는데 그게 나중에 거래가 된다고 해서 GDP에 잡히는 게 아니라고. 왜? 생산된 거 기준이야. 그냥 어쨌든 생산됐으면 안 팔렸어도 이미 GDP에 잡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중고차를 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중고차가 작년에 만들어진 중고차야. 관심 있는 게 2020년형 중고차야. 이 중고차를 뭐 1,000만 원에 샀다고 해볼게요. 1,000만 원에 구입을 했어. 그러면 이 중고차 1,000만 원치 산 거, 이 1,000만 원은 올해 2021년 GDP에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중고차는 이미 작년 2020년에 생산됐기 때문에 작년의 GDP에 이미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계속 GDP에 더해준다면 우리나라 GDP를 늘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중고차 차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거 나도 사고 다시 너도 사고 다시 딴 사람 사고 딴 사람 사고 하면 계속 GDP 증가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중복 계산이잖아. 그래서 중고차, 중고품을 거래한 건 안 들어가. 그런데 내가 이걸 중고차 딜러를 통해서 산 거야. 그래서 딜러한테 이 수수료로, 중개 수수료로 50만 원을 줬어. 이거는 올해 GDP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딜러는 중개 수수료라는 서비스를 오래 생산한 거잖아. 오래. 그러니까 올해 GDP에 들어가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최종 생산물의 최종 생산물? 근데 여기 보면 중간 생산물도 있대요. 중간재. 근데 중간재는 안 들어가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최종 생산물은 뭐고 중간 생산물은 뭐지? 볼게요. 자, 사례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에 밀가루가 있어요. 근데 이 밀가루가 내가 샀어. 내가 사서 그냥 집에서 빵 만들어 먹었어.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밀가루를 제과점에서 사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팔 수도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최종 생산물이라는 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거. 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게 최종 생산물이야. 그리고 중간 생산물은 그 최종 생산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밀가루 사서 집에서 빵 만들어 먹었어. 그럼 시장에서는 밀가루로 거래가 끝나버린 거지. 내가 빵 만들어서 판 건 아니니까. 그럼 이때 밀가루는 내가 빵 만들려고 산 밀가루는 시장에서 이걸로 거래가 끝났네. 이거는 최종 생산물입니다. 그런데 제과점에서 밀가루를 산 건 빵을 만들어서 팔기 위해서 산 거잖아. 그럼 빵이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거지. 그러면 빵이 최종 생산물이고요. 밀가루는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잖아. 그럼 이때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이 되는 거예요. 중간 생산물.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여기 쌀이 있습니다. 쌀을 내가 집에서 밥 지어 먹으려고 샀어. 그러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뭐가 거래된 거야? 쌀이 거래된 거지 밥이 거래된 게 아니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으니까 이 쌀은 최종 생산물로 GDP에 잡혀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기업이 즉석밥을 만들어서 팔려고 쌀을 샀어, 재료로. 그러면 즉석밥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거래되는 거잖아. 이게 최종 생산물이고 쌀은 이 즉석밥을 만들기 위한 재료잖아. 그래서 이때의 쌀은 중간 생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더한다고. 내가 밥 지어 먹기 위해서 쌀을 샀다. 그럼 그때 쌀의 가치. 그리고 기업이 즉석밥을 만들기 위해서 쌀을 샀다. 그럼 이때 쌀의 가치는 안 들어가고 즉석밥,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들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즉석밥의 가격 속에는 이 쌀의 가격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복 계산하면 안 되니까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가치야.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거.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에서 화분에다가 뭐 고추나 배추 같은 거 뭐 한두 개씩 키워 먹는 경우 있잖아. 그거 시장에서 거래 안 됐지. 그건 GDP 안 들어가. 왜냐하면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됐으니까. 집에서 뭐 배추 얼마나 키웠는지 누가 알 거예요. 그건 통계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갑니다.